입시 의문연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이 알아야 할 언택트 학습법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일부 좀 듣겠지만 공개되는 강의다 보니까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에서건 또 이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일반 오프라인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그런 전환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언택트 학습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포마스쿨은 사실 이 유튜브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벌써 이제 7, 8년 정도 됐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티칭한 지도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 나름의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이걸 어머님들하고 함께, 그리고 아버님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좀 강하게 많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먼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양극화됐다, 성적이 양극화됐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굵직굵직한 기사들을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0월, 1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이거죠. 교사 92.2% 온라인 수업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자, 오늘 자료가 일부 인용한 자료들은 좀 이렇게 빛이 강하게 비쳐가지고 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강의 밑에 링크에 혹은 댓글에 이 강의 받아보실 수 있는 강의 파일 자료까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같이 보시면서 쫓아오시고요. 그 다음 원격 수업으로 인해, 이건 이제 올해 4월 기사입니다. 학력 양극화가 심화돼서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평가 A, B, C로 나눠봤더니 특히 고교생의 66.1%가 수학 중위권이 감소했다. 그러면서 막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팩트인지 좀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팩트 체크 기준은 뭐였냐면요. 여기서 이제 언급했던 자료가 아니라 좀 더 공신력 있는, 이건 학교 내신에서 ABC 평가를 받는 거니까 약간 비교군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신력 있는 시험인 6월 평가원 시험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2019학년도 6월 평가원과 2021학년도,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던 19년도 6월, 특히 6월을 또 고른 이유는 N수생까지 더해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21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을 비교를 해봤어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좀 배제를 했고요. 국어와 수학에 점수 구간별로 90점 구간, 60에서 90점 구간, 40점 미만 구간, 이렇게 상, 중, 하로 나눠봤더니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90점 이상 점수가 19년도에는 국어가 5.45%인데 상위권이 늘었어요. 7.15%. 그런데 하위권도 늘었어요. 24.36에서 하위권이 26.23. 그러니까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느는, 이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학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권이 1.93에서 7.40으로 거의 6%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하위권은 마찬가지로 42.6에서 50.55니까 수학은 태반이 하위권인 겁니다. 중위권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학력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는 이 언론 보도는 팩트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입니다.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까지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팩트에 사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인강 효과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인강을 비판할 때, 저도 인강을 하고 있지만 인강을 비판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인강 완강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영상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초만 생각해 봅시다. 유명 이 사이트 기준으로 인강 완강률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느낌 바로 딱 오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떠신가요? 비싼 돈 내고 직접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결제해 주시잖아요. 네. M사 기준으로 내부 자료인데
평균 5% 정도입니다. 인기 강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일타 강사들이야 겨우 그분들이 한 20% 정도고, 그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평균적으로는 5% 정도 완강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수치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우리가 보통 1등급 받을 때 한 4% 정도 1등급을 주잖아요. 묘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인강을 완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능 등급 1등급을 받는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인강을 수업만 듣고만 앉아있는, 그걸 하는, 끝까지 해내는 친구조차도 5%, 정말 끽해봐야 2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마저도 어떻게 듣나요? 그냥 강의만 그냥 배속해가지고 애들 막 수능 닥쳐올 때, 시험 닥쳐올 때 그냥 다다다다다 1.25배속은 국룰이고요. 1.5배속이 국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1.5배속이 국룰이고요. 뭐 그냥 2배속도 그냥 나옵니다. 진짜 그 아이들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다다다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인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인강을 좀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그나마 현강에서 좀 멱살 잡고 캐리하던 친구들이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거지, 원래 공부를 이런 식으로 좀 엉망진창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일부 듣고 있는 우리 제자님들도 사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시작할 때요, 저희 이제 포마스쿨 온오프라인, 이제 요즘 온라인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학생들의 빈출 불만 혹은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불만이라 걱정이 이겁니다. 선생님, 수업이, 그 수업이 인강이라면 인강이 이해가 안 돼요. 또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반쯤은 학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선행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선수과정, 심화과정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함수도 안 돼 있는 친구가 미적분 듣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또 좀 뒤늦게 뭐 군대를 전역하건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했건,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좀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마음만 너무 급하니까 드립다 수능 버전부터 공부를 하죠. 수학으로 따지면 수원 수투부터 바로 출발을 하니까 안 됩니다, 잘. 거기다가 공부를 시작을 하면요, 머리건 눈이건 배건 허리건 12지장이 아파 이런 친구도 있고요, 전두엽이 아파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오만 군데가 아픕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꾀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15년 차니까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공부 좀 했더니 아프대요. 어디서 꾀병을 부려? 꾀병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들 이거 알아두세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 하루 이틀 했는데 엄마 나 아파, 꾀병 부리지 마! 아니에요. 진짜 아픈 겁니다. 우리 조금만 전문적인 용어를 들이대면, 우리 호르몬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진짜로 그게 분비가 됩니다. 그럼 원래 내가 좀 약했던 지역, 내가 좀 배가 좀 약해, 위가 좀 약했다거나 장이 좀 약했다거나 이러면 바로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막 진짜 소화불량 걸리고요, 뭐 장염 걸리고요, 또 이거 공부 안 했던 자세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고요, 눈이 빠질 것 같고요, 열도 나고요,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온갖 이유로 아이들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다시 한번 약해지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꼭 다 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편법, 아이들의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사교육도 횡행하는 거고요. 뭐 100일 완성, 뭐 이것만 하면 끝난다, 이런 것들이요. 무슨 문제집만 풀면 된다, 무슨 특강만 들으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 올릴 수 있으면 개나 소나 서울대 가죠. 또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3달 안에 끝낼 수 있나요? 저 수원 이거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사실 이건 정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 질문인데, 또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의미 없는 질문인데 자꾸 그 확신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로 5만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너무 늦었어부터,
아, 이번 생은 글렀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포마스쿨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포마스쿨이 포기하지 마의 줄임말입니다. 포마.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봤거든요. 포기하는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무슨 학습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미리 결론 드릴게요. 맨 끝에 나올 결론. 뭐 이것만 듣고 나가시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것만 듣고 만약에 가셔야 되는 분 딱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결론만 가지고 공부해! 이러지 마시고요. 애들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제자님들 듣고 있는 제자님들 힘들죠. 부모님들이 격려, 응원, 칭찬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학습의 전 과정을 함께 해주실 수는 없겠죠. 그럼 적어도 일부 과정이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귀를 열고 함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결론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옆집 철수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럼 저놈의 새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지 내보냈겠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더 멀어지고요. 결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얘기만 하려고 끝내는 건 아니고요. 좀 디테일한 얘기는 준비를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경험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인강을 듣냐 또 그 와중에 누구 인강을 듣냐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인강을 듣냐 형강을 듣냐 과외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단한 대치동에서도 사실 대치동이 다른 지역과 다른 건 사실 이겁니다. 상위권이나 극상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배 혹은 배 좀 이상으로 두터워요. 정말.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할 때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대치동 바로 우리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아래 양재 모 고등학교에서 그쪽으로 이제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 분명히 그 학교에서 문과 전교권 친구였거든요. 근데 우리 8학군 중에 또 이름 직접 이건 밝혀도 되나요? 하여튼 뭐 예, 거기 K모 8학군에 있는 그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데 바로 전교 100등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와 정말. 그래서 이렇게 상위권 최상위권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권 최상위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이나 극상위권 수업을 들을 애가 아닌데 영어로 따지면 탭스 할 애가 아닌데 아직 수능 준비할 친구가 아닌데 그런 수업 쫓아다니는 거고 수학으로 따지면 의대반 들어갈 애가 아닌데 지금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중학과정 겨우 하는 애인데 고등과정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선행하면서 최상위권 수업만. 인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모든 아이들한테 어떤 특정 선생님이 무조건 다 좋겠습니까?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내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오른다? 아니거든. 근데 모든 강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죠. 내가 짱이야. 내 수업만 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 강의, 뭐 커리를 따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공부는 애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티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티칭은 해야죠. 하지만 그 티칭을 하고 나서 코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또 코칭은 무엇인가? 다시 결론 알려드렸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좋은 티칭 했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요. 그게 바로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바로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이 메타인지란 말을 근한 2, 3년 사이에 저도 제 귀에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이미 오랫동안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 메타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뭐 인지, 재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게 메타인지 능력의 핵심이에요.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게 EBS에서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상위권 A그룹과 공부를 뭐 중위권 학생, B그룹과 C그룹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이 처음 볼만한 아예 새로운 단어들을 줬습니다. 그게 뭐 10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암기를 시켰을 때 우리가 보통 상위권 친구들이 더 잘 외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중하 친구들의 단순 암기 결과는 그렇게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요거 너 몇 개나 외울 것 같니? 즉 자기가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10분을 외웠을 때 얼마나 외울 수 있을지 자기 객관화 능력을 먼저 물어봤더니 A집단의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얼만큼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자기평가가 정확했다는 겁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 다시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집에서 요리하신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맛있는 김치찌개, 맛있는 볶음밥.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만들 수 있나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롤입니다. 어머니 10분 정도면 롤이라는 게임 한 바퀴 끝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에? 롤? 싸는 롤이요? 이렇게 됩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그럼 어머님은 요리에 대한, 어머님, 아버님은 요리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은 있지만 게임에 대한, 그 중에서도 롤 게임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은 제로에 가까운 거죠.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요리를 잘하건 못하건 10분이면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없다에 우리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와꾸가 나오잖아요. 표현이 좀 너무 저급했나요? 네. 이 각이 나오는데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능력 없이 무작정 진도만 나가고 수업만 듣고 누구 강의가 좋다더라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 그냥 머릿속에서는 자기 객관화 능력이 안 되고 말로 설명하기는커녕 그냥 앉아서 하다 끝나는 겁니다. 물론 타고나기를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 객관화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보통 공부를 잘합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후천적으로 메타인지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 메타인지 학습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학습을 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테스트 결과를 봤더니 단순히 강의만 듣고 나서는 5% 정도만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예전에 공부하셨을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나름. 근데 수업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뭐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죠?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단순히 그 복습을 그냥 복습이라는 그냥 복습해야지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또 복습이 좋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단순히 강의 듣고 나면 머리에 5%밖에 안 남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이 수험생 이 강의 듣고 있는 제자님들, 특히 지금 인강수강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물론 급한 건 알죠. 급한 건 압니다. 특히 수험생들, 고3 연수생들 압니다. 근데 인강만 배속해가지고 드립 다다다다다다다 듣고 앉아 있어요. 특히 지금 우연히도 지금 이 강의 듣는 시점에 수능 D- 이제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쯤 되면 어때요? 막 밀린 인강은 보이고 날수는 보이고 이렇게 막 견적이 안 나오니까 몰아서 인강 듣죠.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머릿속에 많이 남으려면 결국 내가 공부한 걸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건 글이건. 이걸 후천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메타인지 학습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 6단계를 저희 이제 포마스쿨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단계별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이 6가지 키워드입니다. 다만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항상 좀 마음에 좀 한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들 이거 들으시면서 듣고 나서 집에 있는 철수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사랑하는 우리 내 분신과도 같은 내 아이에게 제발 강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 이제 이렇게 해! 의미 없습니다. 이걸 강요해서 되는 거면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누구나 서울대 갑니다.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속에 부처, 예수, 알라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비의 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은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것들이고 자신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특히나 부모님에 의한 강제성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역효과, 영어로 backfire라 그러죠.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제가 6가지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이 퀄리티가 있고요. 퀀터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질적인 공부가 있고 양적인 공부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리고 무조건 의견 맞는 표현인 게 질적인 공부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학습의 퀄리티가 올라가야죠. 개판 치면서 뭐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짧게 집중 빵 해가지고 하는 공부 맞습니다. 중요한데 전제 조건이 빠졌습니다. 양이 먼저 돼야 양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그 양적인 걸 바탕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뿔 공부해본 적도 없던 친구가 그냥 학원 수업 몇 개 듣는다고 그냥 뭐 한 두어 시간 어디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 일어날 것 같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회생활 하시는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서 업으로 삼고 계시는 그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해내는 그런 퀄리티와 그 일 처음 하셨을 때 퀄리티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영어 강의를 준비를 하건 이 입시 영상을 준비하건 할 때 초창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은 짧게만 빡 준비해도 되죠. 다만 무수히 많은 삽질의 과정을 양적인 때려박음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질적인 변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수학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수학을 뭐요?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하는 거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하고 비교군은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보다야 한두 시간씩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공부한다는 전제하에서 특히나 후발주자. 아까 우리 데이터로 봤죠. 하위권이 수학은 50%가 넘습니다. 40점이 안 나오는 친구가 50%가 넘어요. 지금은 특히 문이과 그 선택 과목 이제 뭐 문이과는 없어졌지만 이걸로 인해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위권인 특히 지금 듣고 있는 제자님들 네가 한두 시간 수학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양으로 먼저 때려 박아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학습 범위가 많은 수학은 제가 영어 강사니까 영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강조하면 더 신빙성이 있죠. 영어 강사가 영어 강조하면 에이 영어 강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입시까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은 일단 범위 자체가 타 과목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뀐 교과 과정에서도 여전히 수학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이 국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재학생들이라면 하루 한 4시간에서 6시간, 고3 N수생들이라면 하루 한 8시간 이상은 수학에 때려 박아야 합니다. 물론 학기 중에는 쉽지 않죠. 학기 중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역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는 다시 한번 다듬는 정도고요. 방학 때라든지 어떤 특정한 좀 이렇게 좀 긴 시간이 있을 때는 수학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적인 변화가 나야 그 다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애한테 강요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마스쿨에서 하루에 우린 방학 때 뭐 평소에도 12시간 시키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재학생들도 12시간씩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가끔 얘기를 하면 12시간? 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저희는 쉬는 시간도 없거든요. 점심 저녁 시간만 있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팁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이걸 향상시키는 양질 전환을 가능케 하는 팁이 바로 집단 학습입니다. 우리 포마스쿨 이제 온라인에서 학습을 시키는 이제 모습인데요. 공부하는 모습을 전부 다 캠에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인강은 다른 기기로 인강들에게 캠 끌게 이런 거 없어요.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캠으로 내 모습 비추고 핸드폰으로 비추건 캠으로 비추건 뭘로 하건 노트북으로 하건 인강은 다른 걸로 뭐 다른 기계로 듣건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감시는 좀 그렇지만 감독하면서요. 그럼 놀랍게도 혼자서는 2~3시간도 못 버텼던 아이가 버텨냅니다. 이건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성적과 상관없어요. 저 밑바닥의 성적도 공부할 때 마음만 딱 먹고 프로그램 딱 들어와서 여러 명이서 함께 공부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독서실에, 시설 좋은 독서실에 혼자 짱 박혀서 공부하는 거 최악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세대 때는, 저도 이제 이 강의 듣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보다 바로 윗세대거나 슬슬 비슷한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시험 기간에 독서실 가서 그 종이로 된 카드 형광등에 딱 찔러 넣어가지고 딱 거기 앉은 다음에 지우개 똥 좀 치우고 계획 표정 작성하고 수학의 정석 딱 펴서 앞에 집합 막 몇 문제 풀면 옆에 친구가 우리 라면 먹으러 갈래? 오케이! 하고 또 라면 먹고. 절대 독립된 공간에서는 혼자서는 강한 공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1000%의 확률로, 제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1000%의 확률로 헛짓거리하고 공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노량진에 모이는 거고 학습 스터디 하는 거고 기상인증 하는 겁니다.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집단학습을 하기가 힘들다면 댁에서는 거실 공부라는 걸 매우 강하게 권장을 합니다. 아이 방에 너 들어가서 공부를 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머님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집은 쉬는 공간이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기서 일하라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실을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님도 집에 오셔서 피곤한 거 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근데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도 똑같이 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거실에 앉으셔서 책도 좀 보시고요. 애가 형제자매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요즘 이제 외동들이 많으니까. 형제자매가 있다면 같이 거실에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주십시오. 그런데 여건상 우리 아이는 거실에서 공부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이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엄마도 같이 책을 읽고 그 분위기를 자꾸 형성을 해주세요. 절대 공부는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자꾸 너 공부해! 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양질 전환의 법칙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30분 학습 점검. 굳이 딱 30분으로 잡은 이유는요. 이게 가장 효과적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일단 계획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하면 계획을 잘 못 잡습니다. 아까 이유는 비슷합니다. 어머님들한테 아까 롤이란 게임 자 1시간 동안 얼마나 격파할지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하면 못 잡잖아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이걸 내가 지금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 30분 정도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30분이요. 그럼 다음 하루 종일 뭐 30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첫 30분만. 그런 다음 30분이 지나고 나면 자기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 이걸 저희가 직접 시켜보면 처음에 애들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나의 학습 능력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생기고요. 아, 내가 30분 동안 이만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30분마다 자기 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멍 때렸네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가득히 채워지면요. 이게 지금 저희 학생들 거 지금 샘플로 올려놨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상에서는 자료 올려놓은 거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습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갈 만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맨날 어렵지, 기본은 안 돼 있지, 공부하기는 싫지, 성적 나오면 엄마한테 숨기기 급급하지, 보이면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뭐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벌써 너무 넘사벽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현실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30분 단위별로 무언가를 해내면 애들이 자기가 뭔가 이뤄낸 것들이 보이거든요. 해내고. 일단 안 하니까 너무 막연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지. 30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내가 간단한 거라도 완수해 놓고 나면 그 만족감, 충족감이 슬슬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어린 친구들이라면, 좀 더 어린,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이라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풀로 하는 게 아니라
25분 학습하고 5분 휴식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5분 휴식 때 절대 핸드폰 만져 거기서 게임하고 엄마 그럼 5분 동안 게임할게 이거 안 돼요. 우리가 휴식을 하는 건 말 그대로 뇌를 좀 쉬게 하고 리프레시를 하기 위한 건데 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차라리 누워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엄마랑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얘기를 하거나 지난주 순이랑 같이 떡볶이 먹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한다거나 엄마 아빠 옛날 연애 얘기를 한다거나 뭐든 좋습니다. 이때 이 5분씩 짧게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아니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천장 보면서 멍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게임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건 안 됩니다. 요것도 괜찮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점점점 학습 노트를 바탕으로 30분 단위 학습 노트 이걸 저희는 이제 포마스쿨에서는 메타인지 학습 노트라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직접 쓰게 하는데 요걸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저희 포마스쿨 메타인지 학습 노트를 저희도 이게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판매하고 있지만 굳이 그런 거 안 사시더라도 그냥 줄간 노트 가지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모든 학습은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선생님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이해가 안 돼요가 다시 한번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아이 몰라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선수 과정, 기본 과정, 기초 과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블럭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특히나 수학이 오늘 수학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 밑에 이 블럭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위에 쌓을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딜레마에서 부모님들이 고민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교육의 원죄이기도 하죠. 저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사교육의 원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시키고 또 부모님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아직도 이렇게 광고 이렇게 보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야 됩니다. 절대평가제로 바뀌면서 수학은 고등학교 때 올인을 해야 되니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끝내야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영어 안 하고 수학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럼 거꾸로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중학교 때도 수학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어 강사지만 이 상술입니다. 특히나 수학은요. 선수과정, 기초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급하시겠죠. 급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건너뛰고 선행만 하는 건 의미 없다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선행해야죠. 특히나 지금 수학도 중요해지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등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다항식의 한산 딱 보면 복소수 뭐 이런 거 딱 보면 뭐지 복소수 유무리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아이가 복소수 범위 한번 쭉 수책에 한번 써봐 그러면 자연수하고 끝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부터 하고 있으니 곱셈공식 나머지 정리 이런 거 하고 있으니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갑자기 처음 하면 힘든데 선행은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선수과정, 기초과정을 하시고 해야 된다. 다만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학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깨작깨작 하고 있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범위가 좁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앞에 과정 없이 그냥 딱 그 부분만 가지고 그때 이 땅에서 암기해가지고 마치 다른 타과목 암기하는 것처럼 공부해도 점수가 7, 80점, 8, 90점, 심하면 100점도 나오니까 우리 아들 수학 잘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고등학교 올라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another 레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초부터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절대 마음 급하다고 막 선행 제발 아이에게 의미 없는 선행, 독이 되는 선행을 강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 백지 테스트입니다. 이건요 아까 우리 메타인지 능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만약에 집에서 아버님들이 집에서 아이가 학습한 걸 같이 한다면 오늘 함수 배웠어? 함수가 뭐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마 아빠가 막 선생님이 아니시니까 평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 맞춰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아이가 방금 배운 걸 진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지는 않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인풋 했으면 아웃풋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웃풋 하는 좋은 방법이 말로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글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글로 쓰는 게 단순히 수학 공식 몇 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 정연하게, 그죠? 수식을 활용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꾸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정말 많은 학생들이 넘어갑니다.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탐구,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구장창 인강만 듣고 넘어갑니다. 복습하라 그러면 그나마 복습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 동글뱅이 몇 개 치고 넘어가는 게 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방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직접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는데, 아이가 알아. 아니요.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올바른 피드백이요. 여기서 이제 코칭의 역할이 극화됩니다. 뭐 이건 저희와 같은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이 많이 발휘가 되죠. 이 피드백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혼내는 걸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정은 잘 모르는 엄마 아빠가 너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예컨대 아이가 앞에서부터 잘 해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을 갔다고 전제해 볼게요. 갑자기 확률 통계 선택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 들어갔는데 앞에서 잘 해오던 친구가 확률 통계에서 갑자기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잘 모르는 과정 입장에서는 너 이게 뭐야? 공부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고등수학 하에서 순열조합이 똑바로 안 돼 있구나. 경우의 수 공부가 똑바로 안 돼 있구나. 자, 여기 가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런 데서 필요한 겁니다. 혹은 기계가 아닌지라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럼 아이들 얘기도 들어주고 그땐 따끔하게 혼도 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그래서 어렵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영상들 보면 결국 이렇게 보다 보면 엄마 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탓, 아빠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엄마 아빠 처음이잖아요. 엄마 아빠 처음이고 또 엄마 아빠지만 애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선을 넘어서 애한테 너 이게 뭐야? 왜 이거밖에 못해?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해준다는 건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리스너, 들어주는 사람 혹은 좀 격려해주는 사람, 응원자 이런 역할이라도 해주자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이제 별표를 치겠습니다. 반복과 회독이요. 절대 한 번에 잘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강의하면서 한 번에 잘하는 친구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수한 반복을 해야 잘하게 된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일부 뭐 유튜브에서 학습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수학 문제 이제 반복시키지 말아라. 푼 문제 또 풀면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뭐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그런 학습 전문가 분들은 좋은 학습법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 애들 성적이 오른다? 뭐 서울대 학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습법들을 설파합니다. 저는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옆에서 직접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아이들 피드백해 보셨는지요? 적어도 저희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애들 지켜보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직접 아이들과 현장에서 부딪히고 공부시키고 공부한 걸 계속 피드백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넘어진 아이를 이미지에 넣어놨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자전거 어떻게 한 번에 잘 탑니까? 물론 개중에 그런 친구가 있죠. 무슨 자전거 타는 법, 뭐 기발한 방법 이런 걸로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어떤가요? 여러 번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완벽해졌을 때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선후가
처음부터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반복을 꺼려 할까요? 반복하라 그러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우리 유튜브 포마스쿨 메인 지금 영상에 항상 걸려있는 수학 1등급 학습법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댓글에 한 7, 80%, 8, 90%는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강의 등등등 이제 감사하는 글이고 한 1, 20%가 선생님 이거 꼭 반복해야 되나요? 꼭 10번 풀어야 되나요? 아니 이거 넘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애들은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꺼려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불안감. 특히나 특정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지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거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나? 중학교 거부터 하라고? 저희는 중학교 거부터 시키거든요. 네? 쌤, 저 다 아는데요? 혹은 제가 수학은 약한 거 아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애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루에 N수생 기준이긴 하지만 12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샘플 딱 2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샘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 학생, 이제 올해 이미 대학을 간 친구인데 딱 3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100일 정도 공부했을 때요. 고등수학 3회독, 하 2회독, 수원 2회독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수대 쫙쫙쫙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대적으로 5년 만에 학습했는데 수강기간 4개월인데 상하 2회독, 수원 수투 3회독, 확통 2회독 기출 진행 중. 5개월 만에. 근데 이게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요? 아까 메타인지 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하루에 12시간씩 강하게 공부하고. 그럼 12시간 내내 수학만 한 것도 아니에요. 한 8시간 수학 시키고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시키고.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뒤늦게 공부하는 N수생도 되는데 지금 듣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은 우리 지자님들 더 어리다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절대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약간의 팁을 드리면 N회독할 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N회독할 때 첫 번째, 강도와 횟수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공부할 건 아닙니다. 강하고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여러 번 돌려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처럼 예 하면서. 왜냐면 세워라 내워라 돌리면 가다가 뒤에 거 다 까먹어요. 빨리 돌려야죠. 여러 번 봐야죠. 다만 그 빨리 보고 여러 번 돌릴 때 딜레마는 발생합니다. 딜레마가 무엇이냐? 속도가 우선이냐 정확도가 우선이냐?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수과정이 안 됐으면 선수과정 가시고요. 선수과정 보고 와서 왔다면 전체 과정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수원을 하고 있다면 고등수학 상을 하고 있다면 고등수학 상의 앞부분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 여기만 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을 하고 있다면 여기 지수로그 함수 여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자꾸 고등수학 상, 하, 수원 이렇게 쭉 돌려봐야 된다고요. 전체 과정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앞뒤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틀이 메꿔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고등수학 상 하다가 수원이 연결이 되면 그 수원하다 수투가 연결이 됨을 느끼면서 머릿속에 뻥 하고 뚫리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어렵다는 이유로 자꾸 우리 제자님들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심화하고 파는 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연구하고 사고하고 깊게 생각해보고 좋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구석진데 더 생각하기, more thinking 이런 거 있잖아요. 좋습니다. 다만 너무 어디 한 군데에 매몰돼 있을 건 아니라는 거 돌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뿐 돌리다 보면 돼요. 알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메타인지 학습에 얼마나 좋은지는 얘기했었고 6가지 핵심 키워드 뭐였죠? 양질 전환의 법칙. 일단 양이 먼저다. 그 양이 가능케 하는 건 집단 공부나 집에서 거실 공부를 함께 해보시라. 두 번째, 거기에 좀 기름칠 해줄 수 있는 건 30분마다 학습 점검을 해보는 거다. 자꾸 써봐야 된다. 30분 단위의 계획도 세워보고 평가도 해봐야 된다. 조금 힘들다면, 어리다면 25분 학습, 5분 휴식도 괜찮다. 과정에 맞게,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발 기초부터 우리가 이제 선수과정이라고 했던 것들, 특히나 수학은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알고 그냥 알아요, 인강 들었어요, 끝 하지 마시고 백지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건 전문 코칭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부모님이 하신다면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응원자, 격려자, 리스너가 되어주시라. 마지막, 반복과 해독은 결국 학습의 모든 것이고 어떤 학습이건 우리가 수영을 배우건 뭘 배우건 반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이 학습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이 갈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제 경험이니까 제가 우리 포마스쿨에서 7, 8년 운영하면서 또 우리 15년, 20년 전체적인 강의 세월을 놓고 봐도 결국은 반복이 핵심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좀 평상시보다 강의가 길었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결론 가겠습니다. 이 말을 쓰면서 이 부모님들한테 참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와 학습의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게 참 이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렵죠. 부모님도 피곤하니까. 그래도 다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결과만 가지고 아이한테 윽박 지르지 맙시다.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믿고 신뢰해주고 아낌없는 격려. 물론 이건 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어머님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아버님들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래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격려와 믿음 얼마나 해줬나요? 근데 이것도 부담스럽게 엄마는 우리 개똥이를 믿는다. 아빠는 우리 철수를 믿는다.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예, 도망갑니다. 엄마 왜 그래 닭살도다. 이거 도망가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공부하는 꼬라지가 특히 이제 이거 언택트학습법 이거 보시는 어머님들 요즘 애가 집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 듣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 그 꼴 되기 싫으시더라도 자꾸 지켜봐 주시고요. 애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야, 온라인 강의 들으니까 힘들지. 엄마도 지루하다. 같은 편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학습 과정을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시고 리스너 되어주시고 옹호자, 응원자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하지 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참 많이 힘을 얻는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다. 봐라. 여보, 처음에 너 1회독 때 30점이었는데 2회독 되니까 35점 나왔어. 할 수 있어. 이 말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른 또 영상에서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